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입시 컨설팅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해외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가시는 경우에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과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특별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해외에서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 또는 공인어학 성적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제출이 금지되어진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GPA 성적밖에 없어요. 근데 이 GPA 성적은 해당 국가나 지역이나 고등학교 내에서나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 제출 서류 중에서 특히 중요한 서류가 바로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서류와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서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대체 서식은 일종의 하나의 서식, 양식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꼭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학생부 대체 서식은 그냥 대학에서 써서 내는 공통적인 서류니까 대학의 요구에 맞게 간략하게 적어서 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이런 전형들이 있는데 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말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 서류평가 100%이거나 아니면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들이고, 수능 체조가 있는 전형들도 있지만 수능 체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학생부 대처 서식과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서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3년 특례나 12년 특례는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외국에서 취득한 공인어학 성적, SAT 점수나 AP나 ACT나 IB 성적 같은 표준학력 지표들이 제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의 학생들의 하나의 지표로서 평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외국민 전형이 아닌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9월 원서 접수는 첫 번째는 사교육을 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배제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공인어학 성적도 일부 어학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공인어학 성적은 아예 제출이 되지 못하고, 또 SAT나 AP나 IB 성적 같은 것도 제출하는 학교가 연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제출이 금지가 돼요. 그러면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GPA 하나뿐인데, GPA는 나라들마다 다르고 고등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취도 평가, A, B, C, D의 성취도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 A라는 점수를 국내 학생부 내신, 다시 말하면 국내 학생부 내신으로 환산을 하게 되어지면 A는 약 3등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등급이라는 말은 1등급부터 3등급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올 A를 맞아도 3등급 정도로 취급이 되어지면 아시는 것처럼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권의 대학을 가려면 대부분이 1등급이나 2등급 정도의 성적대를 맞아야 된다고 보면, 실제 만약에 3등급으로만 평가가 되어진다면 서울권에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A가 3등급이라는 말이 아니라 1등급과 3등급 범위, 다시 말하면 A를 맞고 어떤 학생은 1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A를 맞고도 3등급으로 평가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 바로 요소가 바로 뭐냐면 학생부 대체 서식에 작성이 되어지는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어떻게 기재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양식을 보게 되어지면 대학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공통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문항수는 10개 문항,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되어져 있고, 대부분 활동명, 기간, 활동 내용, 발급기간, 증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활동명에 작성하는 것은 대부분 첫 번째는 수상경력, 두 번째는 동아리활동, 세 번째는 봉사활동이에요. 그렇죠?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인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대학에서 학생을 뽑게 되어질 때 역량 중심으로 뽑는다,
역량 중심으로 뽑는다. 그 다음에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면 공인화학 성적과 표준학력 지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학업 우수성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GPA 성적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GPA 성적만으로는 학생의 학업 우수성과 그 다음에 지원학과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이와 같은 학교생활기록부와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학생부 대체서식의 작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대체서식의 목적은 여기저기 있던 것처럼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GPA 성적만으로는 학업의 우수성과 전공 적합성을 뚜렷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표준학력 지표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GPA 성적만으로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학생부 대체서식은 보통 작성하는 내용이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증빙 서류가 있다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첫 번째는 수상 경력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상은 당연히 증빙 서류가 있어요. 수상을 주고 그 다음에 증빙 서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10학년이나 11학년인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받아서도 성적표를 잘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을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관하셔야 되고, 문제는 바로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유형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나 봉사활동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주지 않는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증빙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동아리나 봉사가 별게 아니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증빙서류를 발행해 줄 수 있다면, 또 발행받을 수가 있다면 대학 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재외국민 전형이 아니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내 대학을 가시려시는 분들은 어떤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고등학교가 조금 더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고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할 때 뚜렷한 전공 적합성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가 좋죠. 근데 학교가 안 좋으면 학교에서 다양한 교과 프로그램도 없고, 또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도 없고, 또 입시와 관련해 되어진 서류에 대한 준비도 모호하다 보니까 막상 대학을 갈 때는 결국은 이런 학생부 대체서식을 작성하게 되어질 때 빈칸으로 작성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입시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됐고, 여섯 번째는 그래서 증빙 서류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섯 번째는 학생부 대체서식에 기재된 활동은 자기소개서와 연계하여 우수성을 드러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작성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봉사활동을 적었어요. 봉사활동, 교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학 멘토링 12학년 때 주 2회 1시간 30분씩 멘토링을 진행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으로 한국계 학생들과 한국에 관심이 있는 다른 나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보조교사 활동을 했다. 이 점인데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결국 뭐냐면 학생부 대체서식을 내가 작성을 하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생부 대체서식을 작성한다. 그럼 그 대체서식의 작성의 목적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학업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되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과연 학생의 학업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상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학업의 우수성과 관련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해외에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봉사활동이지만 대학 입시에서의 봉사의 영향력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사실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봉사도 물론 여러 가지 액티비티, 아카데믹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10개 항목 내에 봉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결국 학생의 활동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학업적 우수성에 대한 항목은 없이 봉사 관련된 모형만 나열하게 되어지면 사실상 학업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 대체서식을 작성할 때 첫 번째 목적은 학업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학생부 대체서식이 되게 중요한 항목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전공 적합성이다. 학과 적합성이라는 거예요. 자, 국내 고등학교 출신자에 비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GPA 트랜스크립트 한 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출하는 게. 그럼 트랜스크립트 한 장과 고등학교에 진행이 되어지는 액티비티라고 해봤자 사실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이 진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학생이 학교에서 진행이 됐었던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랜스크립트 그 성적표만으로는 어떤 학과에 뚜렷한 적합성이 있거나 우수성이 있다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국내 고등학교에 비해서 해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대부분 단조롭잖아요. 그렇죠?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나 뭐 피직스나 컴퓨터나 뭐 특근 이런 몇 개의 과목들 한 5-6개 과목들로 대부분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이 대부분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적인 교과목과 한정적인 교내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원서를 쓰다 보면 특정 모집단이 대부분 다 중첩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학생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대체서식에서 뭘 보여줘야 된다? 학생이 어떤 학과에 뚜렷한 적합성과 우수성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기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 글자 수가 50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진 고등학교 내의 핵심적인 활동을 뭐를 통해서? 자소서를 통해서 연계시키면서 자소서에서 구체적인 노력의 과정, 또 성취의 과정들을 보여주면 효과적인 서식 작성이 되겠죠. 학생부 대체서식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작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학생부 대체서식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으로 수학 동아리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학생의 활동의 내용은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교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학 멘토링 12시간, 그 다음 수학 멘토링 12학년 때 주 2회 1시간 30분씩 진행을 했다 라고 하면 이 내용에서는 수학 멘토링 하면서 구체적인 활동의 경험들, 자신의 관심 분야, 또 자신의 우수성과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져 있지 않죠.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수학 동아리 활동, 교내 태양광 괄호등을 설치해서 교내 태양광 괄호등을 설치 과정에서 기술적인 측면의 교육을 받고 광도와 효율성을 고려해 직접 설치함이라고 기재를 하고, 두 번째는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어질 때, 자, K모크 바다의 불편한 진실 강의를 수강함, 그리고 해외 심해수의 용존 산소량에 관한 자료조사 후 발표 토론을 했다. 그 다음에 과학실험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어지면서 바이오 에너지를 찾아서 체험활동을 통해 쓰레기 처리 시설을 탐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과정을 탐구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지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과 이 내용을 비교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이 내용에서 학생의 고등학교의 활동의 경험이 돋보여지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학과 적합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학과 적합성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쓰시게 되어질 때 나의 전반적인 스펙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때 활동했었던 내용들, 수상이나 동아리나 봉사 활동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활동의 내용들을 조금 더 학과 적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학업의 우수성과 지원학과의 전공 적합성이 강조되어지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지원대학 학과에 대한 연관성을 갖고 주제를 설정하여 강조하자. 그 다음에 50자 이내로 주요 활동의 내용들을 기술하도록 하자. 이렇게 적는 거죠. 자,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사실 많은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고 우수한 활동의 역량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을 내용이 너무 많죠.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되어지냐면
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긴 했지만 그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활동 내용이 뚜렷하지 않거나 교과목의 성적이 뚜렷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수상도 없으실 거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도 별로 없을 거고 봉사활동도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걸 학생부 대체서식을 빈 난으로 작성하거나 몇 개 그냥 봉사활동만은 몇 개 나열하는 식으로 적게 되어지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당연스러워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왜? 학생을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야, 활동한 게 없으니까 하나도 안 냈으니까 솔직한 학생이거나가 아니라 성적표 하나만 달랑 제출하고 학생부 대체서식에는 전혀 작성되어져 있는 내용이 없으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 학생을 뽑아야 하는지 뽑지 말아야 하는지 되게 당황스럽죠. 당연히 안 뽑는 쪽으로 결론 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대체서식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만약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 역량이나 학업 역량이 매우 뛰어나 적을 내용이 너무나 많아 10개 항목으로도 부족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빽빽하게 내용을 채우세요. 단 어떻게 채워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활동 경험, 진로 방향이 드러나도록 글을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대신 활동한 게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는 분들, 쓸 게 없다.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걸 쓰냐면 수상 경력 당연히 없겠지. 동아리 활동 한 거 없어. 봉사도 한 거 없어.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학교에서 배웠었던 교과목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로지를 배웠다, 피직스를 배웠다, 수업 시간에 보고서를 썼다든가 발표를 했다든가 연구를 했다든가 실험을 했다든가 관련이 된 수업 시간에 이루었던 사사로운 활동이라도 그것을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기재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또한 내가 동아리를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 있는 동아리를 통해서 활동의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적는 게 반드시 중요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양식은 매우 중요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학생부 대체서식이 왜 중요하냐?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첫 번째,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9월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되어질 때 대학에서 제출받는 서류가 공인어학 성적 받지 않습니다. 표준학력 지표 제출받지 않습니다. 그럼 오로지 GPA 성적 트랜스크립트만 받게 되어지는데 이 GPA 성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올 A를 맞아도 국내 내신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3등급, 1등급과 3등급의 범위이기 때문에 GPA 성적만으로는 학업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도 선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학생부 대체서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대체서식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역량과 우수성을 기재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지 나는 한 게 없어. 활동할 게 없는 걸 우리 학교는 이런 활동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빈칸으로 적거나 실제 본인이 활동했었던 봉사활동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적으시면 솔직해요. 아주 정직하고 좋아요. 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을 더 난처하게 만든다. 왜? 대학은 학생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이 학생이 정말 우수한 학생인지. 그런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식, 양식마저도 학생부 대체서식 양식마저도 무성의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지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평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라도 학생부 대체서식은 적극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똑똑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대체서식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연계시키면 바로 뭐냐면 자기소개서입니다. 학생부 대체서식에서 수상경력, 동아리 활동, 학교 교과목에서 진행이 되어진 연구나 실험이나 탐구보고서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기재했다. 또는 100% 나의 활동을 적었다. 아니면 100%는 나의 활동과 아니지만 약간 과장해서 적었다. 라고 한다면 그게 글자 수가 50자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라는 양식 자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솔직하게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X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학생부 대체서식에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입시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이 되게 중요한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어질 때는 어떤 식으로 지내냐면 학생이 글을 쓰고 첨삭 선생님이 그냥 첨삭을 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는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먼저 학생의 GPA 성적, 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 대처서식에 작성하는 과정, 또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이끌어가고 그걸 통해서 구조를 잡으면서 여러 번의 수정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너가 다녔었던 고등학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과목 이수, 교과목의 성적, 또 교내의 여러 가지 활동들, 이걸 통해서 어떤 학과에 적합성이 있을지, 또 다른 학생과의 차별성, 국내 고등학교 졸업반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서 자기소개서 설계 구조를 짤 거고, 설계 구조를 짜고 난 다음에 다시 분야별 첨삭 선생님들이 글을 첨삭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자소서가 6개 대학을 우리가 원서를 쓰죠. 원서 지원은 6개 대학이지만 사실상 1, 2, 3번 문항이 공통문항이 대학이 많기 때문에 사실 첫 대학의 자소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고 나면 보통 6개 대학이라 하더라도 하나나 2개나 3개 정도 대학의 자소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서류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는 바로 학생부 대체서식,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의 작성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표로 나는 가고 싶은 대학이 결정이 됐어, 거기다 원서 쓰시는 분들, 입시를 너무 단조롭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형의 입시는 그런 입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내가 학교에서 GPA 성적을 아무리 우수한 GPA 성적을 받아와도 그건 단지 제출하기 위한 하나의 서류일 뿐이지 그것만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GPA 성적표,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처서식, 자기소개서와 관련이 되어진 서류를 잘 준비해서 원서 접수하시고,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면접 대비를 통해 가지고 합격까지 가는 거, 이게 바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지고 있는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대체서식의 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하이퍼 리뷰에서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입시 컨설팅, 지원 대학인 학과 결정, 학생부 대체서식의 작성에 대한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또 자기소개서의 대면 첨삭, 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화상을 통해서 자소서 첨삭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이퍼 리뷰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